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성 산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대성 산업은 에너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굴뚝주예요. 굴뚝주인데, 이런 전쟁 관련된 내용, 그리고 중동 쪽에 이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세를 크게 냅니다.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먼저 시세를 낸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대성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흥구석유, 극동유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정도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시죠? 그렇죠? 대성산업은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대성에너지 오늘 많이 하락을 했고요. 흥구석유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극동유화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대성에너지와 흥구석유는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그 중에서 대장은 흥구석유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일단 첫 번째, 전쟁 관련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자, 전쟁이 장기간 유지되었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물론 전쟁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전쟁이 장기간 유지되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요, 시장 관련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종목에 대한 변동폭이 명확히 보이잖아요. 명확히 대성산업은 오늘 상한가 근처에 부근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뭐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그쵸, 극동유화 이런 종목들은 오늘 일제히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즉, 자, 순환매가 일어나는 건 어디까지 나오는 것인지, 자,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내용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당장에는요, 대성산업이나 그리고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극동유화 이런 종목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큰 돈이라는 게 상대적인 요인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자산가야. 그래서 나는 뭐 3억씩 5억씩 이렇게 넣고 단타를 해. 단타를 했더니 막 상한가로 올라가. 하루에 뭐 3천, 1억, 2억 이렇게 막 벌어.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100억 자산가가 봤을 때, 물론 이 돈이라는 건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느낌 말고요, 그렇죠?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상대적으로는 내가 이 돈이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그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쪽 구간,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그쵸, 극동유화 이런 상황에서 중동 불안이 계속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이게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까? 이 내용인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시세는 아직 남아있다. 시세는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 뭐 장기화되고 그런 부분하고는 사실상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시세가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뭐냐면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참, 근데 신기하게도 대장주로 있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왜 9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을까요? 이게 주식시장에서의 신기한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하고 그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 구간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접근해서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내가 못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애초에 대형주로 들어가서, 또는 그런 거죠,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해서 차라리 에코프로 같은 대형주에다가 내가 차라리 그냥 물려버리는 게 낫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는 지금 변동성이 터지고 있어요. 변동성이. 그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스라엘과 뭐 전쟁하는, 뭐 전쟁의 양상, 전쟁의 장기화된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쪽에 매몰돼서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자꾸 막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고, 바이든이 왔었는데 바이든이 뭐 특별한 성과를 낸 것도 없고 별로 얘기를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내가 막 장기간
이 전쟁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가 나온 요 내용 있죠. 전쟁이 장기간 유지되었을 때의 상황도 얼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지금 이야기를 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시장 관점에서 보고요. 이쪽 대성산업이나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극동유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단기적인 움직임을 봐야 되고,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신고가의 논리, 즉 선반영 논리에 따라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즉 성장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성장을 담보로 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들 기업의 성장이 이후에 담보로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다. 단 가격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전쟁이 장기간 유지되었을 때의 상황은 시장 관련해서 자 보세요. 이거 내용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내리죠. 그렇죠? 전쟁이 땅 터졌어요. 그리고 주가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 주가만 내리나요? 그렇죠? 달러 가치 올라가지, 채권 금리 막 요동을 치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지금 올라가요. 채권 금리가. 그렇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어디서 긴장을 하죠? 연준에서 긴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금융권에서 미 국채에 대한 보유량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뭐 한 40-50% 이상을 미국 금융권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 있는 거 말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빠지면 미국 금융권의 문제, 즉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시장을 통해서 어떤 충격을 주느냐? 올해 3월달과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올해 3월달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이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지만 뭐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실리콘밸리 은행이 아니라 뭐 JP모건이나 이런 쪽에 뭔가 얘네 조금 문제, 물론 그럴 일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99.9%인데 얘네도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JP모건으로 바로 가진 않겠죠. 하위부터 하나씩 무너지고 그러면 결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평가 가치에서부터 차이가 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연준에서 긴장을 해야 되는 거다. 우리는 긴장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락을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순환매는 어디까지 나오는 건가? 오늘의 핵심 사항입니다. 순환매가 나오는 건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합니다. 그리고 대성에너지는 하락하죠. 그렇죠? 그리고 흥구석유 하락하죠. 자, 근데 이 구간에서 대장주는 흥구석유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흥구석유의 움직임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뉠 거예요. 여기서 뭐 특별한 호재가 있네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딱 보셔야 되는 건 순환매 끝을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세의 끝을 먼저 알라고 하지 말고 시작점만 체크하고 매수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매수해야 된다?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매수가 들어갔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 매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강프로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장 안 좋을 때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여기 강프로의 무료 공부방인데 여기서는 대성산업을 정확하게 시가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요 내용이죠. 오늘 10월 19일 여기 보시면 10월 19일 매매 대성산업 보이시죠? 8시 54분. 그쵸? 8시 54분에 대성산업 매매한다. 이 내용. 그쵸? 시가부터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3.5% 시가가 잡혔는데 고가 상한가 오늘 종가 26.2%. 그쵸? 물론 내일 가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보유 중이에요. 근데 내일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어떻게 한다? 그냥 매도하면 끝이다. 매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대장주로 들어간다. 어디로? 흥구석유로. 그쵸? 근데 이게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은요.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을 확인하려 들어요. 그 실적을 확인하는 게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격 부담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가는 급락이 나와요.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200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연가스 가격은 근데 얘가 좀 달라요. 천연가스 가격 원래부터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매를
오늘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천연가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됐으면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겠죠. 그쵸? 그래서 순환매 관련해서 이쪽 이 중동 불안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구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10월 19일 대성산업 그쵸? 장 전에 이런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자, 첫 번째 가격을 본다. 첫 번째 가격을 보는데 그 가격에 시세가 연결돼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없다 그럼 바로 매도한다. 근데 그건 언제부터다? 신고가부터다. 근데 신고가가 언제 나왔다? 오늘 나왔다. 그래서 대성산업은 오늘 보유해도 괜찮다. 왜? 내일 아침까지. 근데 내일 아침에는 물량 털고 뭐가 나온다고요? 신고가 이후에 뭐가 나와요? 매물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이 만약에 길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은 흥구석유 쪽으로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만약에 내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면 제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드렸다고 인정을 해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성산업에 대한 움직임으로 돌아가서요. 자,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대성산업의 움직임은요. 흥구석유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는데 흥구석유가 여기 10월 초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쵸? 몇 프로입니까 이게? 그쵸? 6,000원부터 17,000원까지 한 3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의 조정은 받아야 돼요. 근데 조정 받고 끝나냐? 아니에요. 시세가 한번 남았다. 그때까지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잡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을 토대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쵸? 이 내용입니다. 대성산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하지만 신고가 이후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즉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고 해서 항상 어려운 구간에 빠지게 되는 게 한 가지 내용 때문이에요.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성산업 말고 지금 대장주였던 흥구석유는 저가부터 이미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 시세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3배가 주가가 더 올랐고요.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대성산업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오늘 시가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있는 내용들처럼 대성산업 그쵸?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올려보면 자 어제 10월 18일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8시 56분 피델릭스 어제 상한가 같습니다. 그쵸? 이런 내용들 쭉 올려보면 계속 나와요. SY 급등하고 극동유화 10월 17일 날 계속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매매할 수밖에 없다. 즉 지금 제가 대성산업에 대해서 매매를 하겠다는 건 즉 오늘 매매 그 주문이 나갔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극동유화 이후에 나간 거다. 그러면 흥구석유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단 버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흥구석유를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세를 갖기 위해서 자 흥구석유가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정을 많이 받으면 수익이 커질 겁니다. 왜? 더 빠지고 고가에 대한 저항을 받을 테니까. 그러면 빠지면 빠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근데 대성산업은 어때요? 이제 시작한 그런 종목이지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단타를 치자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저는 단기 투자를 2주의 기간을 잡고요. 장기 투자를 3개월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타는 기술적인 내용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손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투자는 철저하게 가격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절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손절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가격대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뭐 내가 무조건 수익 본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매수가 근처에서 뭐 1% 정도 높게 팔고 1% 정도 낮게 팔고 요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런 가격대를 잡아야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했으니까 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인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성산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대성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흥구석유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요. 전쟁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신고가 이후의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대시세 구간에는 철저하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매수해 갈 수 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우리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하는지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지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 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우 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미를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